지금 앞에서는 뭘 배웠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2차 연립 방정식, 이원 2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특수한 좀 연립 방정식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좀 부정 방정식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공통근을 가지는 거를 조건으로 사용해서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미정계수를 확정하여라, 이런 유형인데 공통근이란 무엇인지부터 써볼게요. 근데 공통근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부터 좀 알 것 같지 않아? 알 것 같아. 공통으로 가지는 근이라는 소리겠죠? 적어볼게요. 일단 미지수가 한 개인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 선생님, 그럼 미지수가 무조건 하나여야 합니까? 아니요, 두 개여도 돼요.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미지수가 한 개이고 식이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것만 주로 물어봐요. 왜냐하면 식이 여러 개면 어려워질 것 같잖아. 식이 여러 개면 오히려 쉬워져요. 왜냐하면 준 조건이 많다는 뜻이거든. 식이 적을수록 공통근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두 개의 다항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통근 구하는 거는 당연히 방정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면 내가 각각 근 구해서 그 중에 공통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유형은 이제 쉬운 유형이고, 공통근을 가진다란 조건을 사용해서 뭔가 미정계수를 확정하여라,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겠지. 왜냐면 일단 풀 수가 없잖아, 미정계수가 있으면. 공통근을 가진다는 조건을 사용해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거는 내가 일단 근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우리 같이 보면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센에 있는 거 다 적으셨나요? 2번 볼게요.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을 쓰시오. 아까 첫 번째 하나 얘기했지. 두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해서 공통인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하여 공통인 것을 택하는 방법.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나오면 가장 쉬울 거고. 근데 1번 방법으로 풀려면 보시다시피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마 자주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 쉬워서. 두 번째, 두 방정식의 최대 공약수 gx를 구한 후 방정식 gx는 0의 해를 구한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방정식이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갖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사실 1번이랑 결이 비슷해요. 2차 방정식을 두 개 줬고 그 다음에 그 둘의 공통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건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공통분 구하라는 문제에서. 자, 그러면 너네 누가 봐도 이게 공통분이 뭔지 알겠지? 뭐예요? x는 a죠. x는 a가 공통분이야. 그러면 2번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이 x 빼기 a랑 x 빼기 b를 둘 다 인수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두 번째 방정식은 x 빼기 a랑 x 빼기 c를 둘 다 인수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정식의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두 개가 갖고 있는 공통 인수라는 말이에요. 두 방정식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의 gx는 뭐겠어? x 빼기 a겠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얘는 0의 해를 구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x는 a가 등장한다.
이런 말인데 뭐 그냥 일본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유사한 말인데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직접 다 각각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인수분해 한 결과에 따라서 얘네랑 얘네가 공통인수네. 그럼 공통근은 뒤에 건 볼 필요 없고 공통인수가 0이 되는 것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거의 다 세 번째 방법으로 풀게 되실 거예요. 일단 적을게요. 두 방정식을 변형하여 얻은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구한 후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만을 택한다. 이 변형은 왜 하냐면 1번, 2번 같은 거는 내가 방정식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방정식 다 안 알려줘. 미정계수 무조건 껴주거든요. 그럼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근을 바로 구할 순 없어. 근데 미정계수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뭔가 어떤 항을 소거할 수는 있겠잖아요. 적당히 뭔가를 상수를 곱해서 둘이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요. 그죠? 그렇게 하는 변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정계수의 소거, 미정계수를 소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뭐 아니면 차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하셔도 됩니다. 얘는 문제마다 다른데 좀 이따 예제에서 같이 볼 거예요. 되셨죠? 다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나요? 아래 거 보겠습니다. 3번.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봐봐.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어때요? 이거 근 두 개 직접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는 거 주잖아. 구할 수 없는 거 주잖아요. 쫄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번 방법 사용해야 되겠지. 일단 3번에 별표 좀 쳐놓으시고. 왜냐면 3번 가지고 문제를 제일 많이 풀 거니까요. 야,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우리가 공통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변형은 미정계수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해라 라고 했거든?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말해주시면 규민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틀려도 돼. 자신있게 얘기해봐. 도현이는? 알겠어. 뭐라고? 그래요. 더하면 돼요. 왜? 더하면 바로 3m이랑 어째 빼기 3m이랑 없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둘이 방정식을 더해주시면 이렇게 더해주시면 얘는 예쁘게 사라질 거고 근데 아래 것도 봤더니 아래 거에서도 m 사라지네? 그지 않습니까? m 더하기 1에 빼기 m 더하기 5니까 그죠? 더하니까 졸라 쉽다. 뒤에는 똑같이 0이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잖아요. x가 0 또는 x가 빼기 6 이라는 사실을 얻네요. 두 개를 더해봤을 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3번 방법에 썼을 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거 구한다고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만을 택해야 된다 했죠? 아 그러면 선생님 더했는데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일단 이 문제 답 내고 나와서 볼게요. x는 0을 어디에 대입할래? 여기에 대입할까? 첫 번째 방정식에 x는 0을 대입하겠습니다. x는 0이 공통근이면 뭐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0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그냥 m이 0 나오네요. 그럼 뒤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냐? m이 0이면 성립하네요. 그죠? 두 번째로 x는 빼기 6이 공통근이라면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이고 얘들아 알고 있었어 너네? 말 좀 해줘. 미안해. 빼기 3이죠. 글씨 지우개 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빼기 3을 위의 식에 대입해 주시게 되면 9 빼기 3m 빼기 3 빼기 3m이 0이니까 m1 나옵니까? m1 나오죠? m1 나오죠? 첫 번째 거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에다가 m1 넣어봤을 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m은 0, 3은 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도 빼기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면 성립하네요. 그래서 m값은 0 또는 1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방금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 적었지? 뭐라 했냐면 야 이거 선생님이 빼가지고 더해가지고 근을 구했는데 그 근은 당연히 공통근이 둘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3번에서 원래 방정식에 대입하여 성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적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틀려도 되니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없나요? 미안합니다. 야 이거를 양변을 더해가지고 얻은 새로운 방정식은 항상 원래 방정식이랑 근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야 내가 더해서 얘를 얻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이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시계값이 둘 다 0이 나왔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 아니고 내가 x에다가 여기서 구한 어떤 근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여기는 예를 들어서 5가 떴네? 근데 아래는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가 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저 식에 대입했을 때 야 근데 그러면은 합했을 때 보면 어때요? 오면은 그냥 0이잖아요. 0이잖아요. 뭐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다시 볼게요. 네, 이 는 0 지우고 그냥 여러분 책은 지우지 마시고 이거랑 이거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항상 이거 두 개가 0이라는 걸 내포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0이 아닌 두 숫자 더해서 0 만들 수 있잖아요. 방금 예시를 든 게 얘가 만약에 시계값이 5가 나왔고 얘가 빼기 5가 나오면 더해서 0이라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그 5랑 마이너스 5를 만드는 값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의 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4번. 또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라고 적어줬네요. 근데 얘도 뭐 이제 공통근이 뭔지부터 그 단서부터 얻어야 되니까 식을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미정계수를 지금 소구할 수 있는가 보니까
뒤에 식에다 2를 곱해서 더한다고 해도 안 사라져. m이 안 사라져. 1차항에서. 그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4를 곱해서 뺀다고 하면 상수항이 또 안 사라져. 그죠? 근데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야, 이거 두 개 빼는 순간 뭐 사라집니까? x제곱 사라집니까? x제곱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두 방정식을 빼겠습니다. 두 방정식을 빼면 얘만 넘게 되겠네요. 계산 과정 생략했어요? 빼보세요. 아, 혹시 이거 보고 아, x는 1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당연히 x가 1이어도 되는데요. 그것만 있진 않아요. 뭐도 있어? 뭐도 있어? 뭐도 있어요? m이 0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그냥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m이 0이거나 x가 1이다. 그럼 첫 번째로 m이 0일 때부터 봐볼까요? 조건에 맞는가? 한번 봐볼게요. m에 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옵니까? 맞습니까? 두 번째로 뒤에다 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은 0 나오네요. 뭐야, 둘이 똑같네. 그럼 하나의 공통근입니까? 두 개의 공통근이죠?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2차 방정식은 당연히 둘 다 근 두 개를 똑같은 근에 갖겠죠. 아, 선생님 허근인데요. 실근이란 말 안 했어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m이 0이면 공통근이 두 개. 그래서 탈락. 두 번째, 뭐 x가 1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x는 1을 왼쪽 식에 대입하시게 되면 1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 나와서 m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럼 m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오른쪽 식을 다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네요. 0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되겠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지.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질 수 있겠네요. 다 적으셨나요? 윤리 괜찮니? 넘어갈게요. 5번. 정수근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써라. 나 또 정수근이네. 근데 정수 나오면 좀 이제 어렵죠. 부정방정식도 그랬고 정수 나오는 것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얘도 결국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 아니야? 얘도 결국에 정수근이니까 부정방정식 떠올릴 수 있겠지. 부정방정식 떠올릴 수 있겠죠.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는 내가 아니 이거만 가지고 절대 이 미지수의 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구할 수 있을 수가 있다고. 정수 조건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을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수 정리와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예제로 다 볼 거예요. 두 번째로 판별식을 이용하여 미정계수의
범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시고 다 적으셨나요? 지금 다 안 적었어?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 정식을 유도하라 했는데 이렇게 주석 다 나눈 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도 있고 인수정리와 항등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근계수는 내가 봤을 때는 잘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근계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 할까요? 두 근이? 얘랑 얘 가지고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얘랑 얘가 뭔가 계수에 미정계수가 있겠지 당연히. 야 미정계수 없으면 이미 근이 확정인데 어떻게 정수 조건을 이용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거 두 개가 미정계수로 뭔가 주어질 건데 그거를 잘 변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m이고 알파 베타가 2m이었어. 그럼 앞에다가 2배 때려갖고 빼면 0 나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거 두 개를 잘 변형해서 소거를 하시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모양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는 조금 4y라서 계수가 안 맞긴 하지만 야 알파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 가지고 이런 꼴의식 충분히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유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인수정리랑 항등식 이거는 아마 많이 생소할 거야. 근데 얘를 썼을 때 명백하게 유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볼 거예요. 그래서 2번 풀이는 아마 할 수 있다면 매우 성취도가 준수한 학생이지 않을까 싶고요.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바로 밑에 예제에서.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여 미정계수의 범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야 일단 정수근이라는 말은 실근을 가졌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 뭔가 미정계수 껴있을 건데 판별식 일단 쓰면 어떻게 돼? 그 미정계수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봐줄 수 있다.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제 일단 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6번.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라고 했네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거에서 야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방금 내가 말한 부정 방정식 써볼게요. 진우 괜찮니?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더하기 4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3-2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야 뭐 때문에 불편했던 거냐면 m 때문에 짜증났던 거잖아. 근을 못 구하는 게 m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보니까 얘 잘 조작하면 m 없앨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거에다가 2 곱해서 아래 거랑 더하시면 되죠? 그럼 m이 예쁘게 사라진다고 우변에 있는 m이요.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2배를 때리고 아래 거랑 더해주시게 되면 알파 베타 좌변부터 쓸게요. 2m 더하기 8이 됐을 거고 3-2m이랑 더하니까 11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위에 거에다가 식 2배 곱하고 아래 거에랑 더해서 양변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본 거 같죠? 이거 부정방정식 할 때 많이 본 거 같지? 어떻게 변형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 거냐면 저거를 알파 베타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고백꼴로 고쳐주고 싶은데 상수가 안 맞으니까 일단 고친 다음에 안 맞는 상수 그냥 뒤에다 더해준 거예요. 부정방정식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진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완성했네. 알파 베타가 정수면 당연히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도 정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양의 정수라 했네. 그러면 얘도 3보다 크고 얘도 3보다 크네요. 지금 개수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15는 1, 15, 뭐 3, 5 이렇게 4개 나오잖아요. 순서상이. 뭐 빼기 1, 빼기 15도 되겠지만 양의 정수라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라는 건 둘 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밖에 안 돼? 3, 5밖에 안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답을 얻어주시면 될 거고 그럼 근 2개를 구했네. 근 2개를 구했으면 m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 보셔도 되잖아요. 대입해 보시면 m은 0 나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근데 얘를 다 적었어요? 내가 지금 이번 첫 번째 방법으로 풀었잖아. 얘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밑에 칸 나누시고 뭐라 그랬냐면 인수정리와 항등식을 이용하라 했거든. 야 항등식이랑 인수정리 다 항등식 단원에서 나오잖아. 얘네는 뭘 이용하는 거였냐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원칙적으로 전개해서 다 풀었을 때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0은 0꼴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x에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 아니었습니까? 그죠? 항등식을 만들면 그래서 뭐가 유리하냐면 x에 내가 넣고 싶은 값 넣어도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항등식 만들어 볼게요. 얘를 근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알파 베타라고 잡았잖아. 이렇게 써볼게요. 뒤에 붙인 조건은 알파 베타 정수라는 건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저 대소관계는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베타가 실제로 알파보다 더 커도 아무 상관없지. 그냥 난 더 큰 근을 알파로 정하겠다 라고 명시해 준 겁니다. 야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 아니냐? 이 식은 항등식이어야 되죠? 이 식은 항등식이어야 되죠? 왜냐면 전개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개했을 때 똑같아야 되잖아. 저 방정식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항등식이면 뭘 얻냐면 내가 원하는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된다. x 자리에. 그죠? 그래도 등호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x에 뭘 집어넣어야 유리할까라고 봤더니 또 미정계수를 소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잖아. 여기 x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다들 x 적으셨죠? 그래도 미정계수가 소거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대입해주면 좋겠다고. 야 m이 사라지려면 x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빼기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더하기 2m 더하기 8로 바뀌면서 뒤에 빼기 2m이랑 사라져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좌변은 4 더하기 2에 m 더하기 4 더하기 3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 했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얘랑 얘는 사라지고 4 더하기 8 더하기 3 남으니까 얼마냐? 15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거 나오네.
얘 그냥 마이너스 2개니까 없애고 써버릴게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도 저 부정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왜냐면 얘랑 지금 똑같은 결론이 나왔잖아 결국에.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도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되게 생각하기 어렵겠잖아. 당연히 스스로 생각해내려고 하면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합니다. 근데 한번 보여준 이상 이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세요. 왜냐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잖아 과정이. 그잖아요? 답은 뭐 위에랑 똑같을 거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예제 7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7번 x에 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또 정수라고 조건을 알려줬네.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풀이를 사용하실 거냐면 2번 판별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먼저 얻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거요. 정수근이라는 거는 이미 실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시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m제곱 빼기 2m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또 2차 방정식인데 배울 거니까 일단 따라 쓰세요. 이제 곧 배울 거야. 바로 이번 주에 금요일에 배울 거야. 알았죠? 얘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요 선생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야 m도 뭐라 그랬어? m도? 뭐라 적혀있어요? m도 정수라고 적혀있지? 그지? 그러면 저 범위 사이의 정수인데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되지. 빼기 1, 0, 1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 나 이거 3개 m 3개에 대해서만 확인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m이 마이너스 1인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작성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뒤엔 없어지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정수근이라는 조건도 만족했네? m도 정수네? 아 이 케이스는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m이 0인 것도 해보시면 m에 0 집어넣어서 방정식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여기 다 날라가고 빼기 2는 0 이렇게 남죠. 그러면은 얘는 x가 뿔마 루트 2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거 됩니까? 탈락! 정수가 아니잖아요. 탈락. 세 번째로 m이 1인 거 마지막으로 해보시면 되겠네요. m에 1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풀어주시면 x는 0 또는 x는 2 m도 정수고 두 근도 둘 다 정수네요. 그러면 얘는 가능한 케이스구나. 답은 요 1번이랑 3번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괜찮죠?